이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또 매수의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네. 있고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항상 이 반도체 산업은 불황기에 접어들면 감산이란 카드를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호황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성장의 효과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다 줄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때 거기에 점수를 더 주는 측면들이 있어요. 개인이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파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 네, 오늘 모신 분은 J트렌드 투자연구소 박우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예. 2615를 돌파했네요. 예. 2600을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이후에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양쪽 크진 않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뭐 한 200억씩 말씀하신 대로 크진 않은 매도죠. 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그래요? 매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한번 시기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거래일 남았죠. 지금 하루 내일 쉬니까 이제 수요일 그다음 목요일에 동시만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동시만기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 사실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소위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지만 이 3달짜리는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3달 동안 공들여 놓은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뭐 그런 이제 내부적인 이슈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지금 시장엔 단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지금 뭐 오늘은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장중에 갭을 좀 메꾸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동시만기까지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위로 갭 상승이 나오면 아래로 조금 메꾸는 역할들, 그리고 아래로 오히려 갭 하락이 나오면 장중에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이제 큰 추세가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불안하게 볼 만한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추세대로 현재는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6월 달에 있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요즘 이제 국채금리, 미국 채금리 같은 경우도 좀 불안정한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만한 악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해주신 대로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언가이다 보니 지금 명확하게 뭐 때문에 시장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 뭐 이런 명확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하방으로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면 그때는 좀 시장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특정 섹터가 강하면 그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편중이 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로 거의 대변이 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IT로 대변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 더 쳐준다면 현대차 그룹을 위시한 이제 자동차 정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 보면 자동차는 한번 굉장히 강한 타이밍이 있었고, 네.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어마무시한 또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삼성자이닉스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여기서 지수가 불안한 어떤 하방에 대한 모습을 가져가려면 삼성자이닉스가 깨져야 되는데 네. 그 추세가 쉽게 깨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지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FOMC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FOMC가 이제 6월 중순에 있죠. 6월 14일 현지 시간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온 국민이 CPI 지수를 밤에 뭐 하다 말고 이렇게 보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있었는데, 항상 모든 현상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집중돼서 쏠리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무관심한 그런 시점이 오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많이들 무관심해져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뭐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누가 CPI를 그렇게까지 챙겨봤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정돼서
금리에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둔감하다라는 것 자체가 금리나 이런 거에는 조금 둔감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네. 물론 이제 CME 패드워치가 지금 한 최근 2주 사이에 뭐 동결을 한다고 했다가 베이비 스텝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동결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프라버빌리티라고 해서 1년치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면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번 달에 한번 25bp 올리냐, 다음 달에 올리냐, 그 연준이 한 수개월 전부터 강조를 했던 그 하이어 포 롱거라는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5%대 이상의 금리를 연말까지는 그래도 유지하지 않을까.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유지를 하느냐, 그냥 유지하느냐, 그 한 단계 올렸다 내렸다는 걸 이번 달에 하느냐, 다음 달에 하느냐, 요 정도의 지금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심각한 시장의 어떤 훼손을 끌고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네. 근데 그 이제까지는 그 미국채 부채 협상, 예. 네, 한도 그 협상 가지고 이제 이슈가 모두가 그쪽으로 쏠리면서 신경을 못 썼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본격적인 네. 고민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시장을 하반기에 무너뜨리는 혹은 좀 약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네.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리스크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남아있는 하나가 리세션, 경기에 대한 부분이고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작년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것을 가지고 이게 타결이 됐으니까 호재고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악재고 뭐 타결이 안 되면 좀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찝찝한 구석 하나가 남아 있는 거지 이게 해소가 된다고 시장이 레벨업을 할 만한 이러한 내용 자체가 애초에 아니죠. 항상 이제 협상이 됐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 누가 이제 디폴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찝찝한 거 하나를 털어버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와 경기 사이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텐데 거기에서 또 경기에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좀 부담스러운 신호들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리스크로 인식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최근에 나오는 미국 쪽의 뭐 고용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이게 상반되는 게 좀 있어요. 그 간밤에 나왔던 그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고용은 생각보다 좋았는데 실업률도 높았고 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컨센보다 낮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고용이 원래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한 단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지표가 혼재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하나의 리스크로 남아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게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나쁜 그런 상황들로 초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제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리스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개인은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제도 5,700억 코스피 예. 매도했고 오늘도 한 4,300억 매도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한쪽에서는 좀 싼 가격에 외국인에게 물량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올랐을 때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일단은 지금 보면 개인들이 특히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가 좀 있어요.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도 한 4,3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소폭 매수를 했고요. 근데 요거를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 요 거래소 시장에서 그 개인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한 5,760억 정도 매도가 그렇죠. 있었고요. 뭐 며칠 전에도 뭐 4천억, 5천억 단위의 이런 매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헐적인 매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하이닉스 차트고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빨간 선이 있어요.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기술적 지표인데 이 볼린저 밴드 위에 올라가는 요런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수 막 급등할 때 그때 이게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 현상이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기적인 매기만큼은 확실히 강했다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안 움직이던 놈들이 이렇게 강하게
변동성을 윗방향으로 좀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글쎄 이제 예를 들면 하이닉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셀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셀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또 매수의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네. 있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지수 측면에서도 우리가 향후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섹터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이제 종목을 잡기 위해서도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하이닉스의 수급인데요. 사실 한 5월 한 12월부터 지금 최근 한 달간 보시면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사기는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네. 보여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뭐 계속 매일 사는 거죠. 지금 매일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동안 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일정 부분 약간의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사주고 개인은 팔아주는 그런 수급들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는 이 볼린저 상단을 올라탈 정도의 단기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삼성전자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빨간 선 볼린저 상단 위에 주가가 형성되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도 보시면 이 앞에 주가가 움직일 때 보시면 이 빨간 선에서는 계속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그렇죠?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외국인의 매기가 단순하게 그냥 저가에 사주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자면 이제 개인이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파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만 딱 놓고 보면 최근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나 강한 탄력성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약간 미지수기는 합니다. 네. 상승 추세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615포인트인데 이게 뭐 2800을 가고 3000을 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매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세 자체는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는 어떤 종목인지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그림이라면 그 그림 자체는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왜냐하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 접한 소식은 재고가 증가해 있고 예. 하이닉스 손실액이 뭐 또 이번에도 또 몇 조가 나올지 모르겠고 뭐 안 좋은 뉴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체 잔고가 83조 원이 넘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관점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도 시장에서 큰 또 화두기도 했고요. 그 엔비디아가 보여준 게 시사하는 바가 확실히 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IT가 흔히 보면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는데 IT를 전형적인 사이클링 산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좀 저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을 때 매수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좋을 때 매도를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산업 자체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탑티어 국가이기도 하니까 결국은 이 사이클이 돈다면 오히려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실 감산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 거고 네. 이 수요와 그 공급의 곡선 내에서 결국은 항상 이 반도체 산업은 불황기에 접어들면 감산이란 카드를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호황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지나치게 호황기가 될 때는 또 이제 반대로 다시 한번 꺾이는 시점이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단에서 공급단에 계속 그 제어를 해왔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슈는 좀 큰 이슈인 게 어떤 차세대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뭐 하이닉스의 예를 들자면 그 HBM, 네. 예,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관련돼서 이쪽은 OPM이 얼마나 찍을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을 해서 더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수요가 또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수하기가 어렵다 보니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장 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장 산업과 즉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는 섹터와 낮게 줄 수 있는 섹터가 특히 이제 시장에서 좋아하는 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때 성장이 네. 그리고
이 성장의 효과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다 줄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때 거기에 점수를 더 주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AI에 대한 수요는 그러한 측면을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전통적으로 공급단을 제어했던 것을 수요단에서 이제 위로 룸을 열어준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례적인 상승세가 나온 거고 뭐 최근에 뭐 개별주에서도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제 HBM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거론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종목들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될 개연성도 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수요단이 열린 게 굉장히 큰 이슈다. 중요하다. 반도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 이미 또 그 매도한 분들 입장에서 예. 판 가격보다 비싸게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살려고 마음 먹는 분들도 한 얼마 전까지 8만 원대 이런 거를 갖다 11만 원 가까운 가격에 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기다리면 그 조정이 올까? 이것도 참 의문이고요. 이거는 성향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성향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주식을 안 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무리해서 따라 사는 걸 그닥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나 오케이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는데 얼마에 살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뭐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어떤 이제 그 매크로 환경을 감안해서 가격을 정해 놓으시면 그 가격에서 기다리십시오. 네, 전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설정한 가격.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을 지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어느 정도 되면은 살만하다고 보세요? 우리 저 박우신 대표님이라면. 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7만 원 밑에서는 사모아도 된다라고 지금은 판단이 들고요. 7만 원 밑에서 뭐 많이 빠져봐야 6만 8, 9천 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7만 원 밑에서 좀 사모으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많이 뭐, 올랐어요. 예, 여기 10만 원까지도 뭐 조정을 줄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정말 땡큐인 자리인 것 같고 10만 원 정도는 이게 10만 원까지 과연 줄까도 좀 의구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5천 원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불알 매수 관점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제 성향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찾잖아요. 예,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가격일 때 좀 그래도 덜 오른 그러나 앞으로 좀 전망이 있는 그런 소부장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정말 많아요, 종목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소부장도 어떤 산업의 계열로도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지무지 많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보던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종목들보다는 지금 반도체를 좋게 보는 건 수요단의 변화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 회사만 갖고 있는 뭐 특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상반기 때 제일 강했던 반도체 종목이 아마 한미반도체일 네. 건데요. 근데 한미반도체도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실적만 보면은 안 좋죠. 그렇죠. 지금 한미반도체의 상승 동기는 HBM의 최대 수혜주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그게 지금 이수페타시스까지도 약간 옮겨붙은 그러한 형국인데 그러니까 그 결국은 반도체가 그 적층 구조를 계속 이제 고난이도로 쌓게 되고 더 고집적화를 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쉽게 얘기하자면 DDR5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한번 봐야 된다. 뭐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 이미 있었는데 결국은 당연히 기본적인 그 메모리 램 같은 경우도 결국은 DDR5를 쓸 수밖에 없는 DDR5의 채용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차세대 반도체를 많이 쓰는 그러한 산업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어진다면요. 그래서 결국은 DDR5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서 좀 약한 게 비메모리가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굳이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기업도 좋은데, 요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쉽게 보면 그 2월 달, 3월 달에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막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회사 이름에 그 칩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시스템 반도체 계열의 그런 회사들이에요. 실적보다는 걔네들도 지금 1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네. 뭐 삼성자이닉스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오히려 그쪽을 봐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도 저는 좋은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오사트 관련된 쪽도 보실 필요가 있다. 네. 패키징의 중요성도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렇죠. 후공정과 관련해서 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후공정 관련돼서는 굳이 따지자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정도가 좀 원탑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 보면 그 자국 내에서 뭔가 반도체를 하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일환 중에 애플이 이제 브로드컴과 장기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의 그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브로드컴과 뭔가 긴밀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던, 뭐 예를 들자면 시그네틱스라는 회사를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회사가 비메모리 쪽에서 브로드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브로드컴이 애플의 장기 물량을 따갔으니 브로드컴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 근데 지난주에 한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은 좀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지는 마시고 좀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차트 보시면 네. 시그네틱스는 요런데 요게 이제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사트에서 하나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냥 추세가 한 3월 달부터 보면 꾸준하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위로 올라간 케이스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자리를 잘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 수익성을 추구하기에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마이크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SFA 반도체라고 있어요. 차트가 지금 거의 똑같을 겁니다. 네. SFA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차트를 뭐 바꾼 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똑같을 텐데, 같은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업종 쪽으로 반도체에서도 지금 오사트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DDR5 아니면 특장점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어느 쪽에 매기가 들어오는지는 파악이 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들 뭐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샀어요. 예, 예. 매도는 언제쯤 해야 됩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매도를.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 잘 샀어도 예. 팔지를 못해가지고 예, 예. 결국 뭐 마이너스 나거나 아니면 이익이 크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워낙 허다하니까 예.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매수를 했을 때 또 어떤 아이디어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일단 이번 IT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IT 사이클의 끝은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좀 자주 접했던 소부장 종목들 중에 좀 대중적인 종목들 꽤 많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였을 때가 저는 끝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럴 때까지는 조금 더 목표가를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슈팅이 나와야 된다. 주가가. 네, 저는 뭐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IT가 보면 잘 가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쉴 거예요. 네. 오늘도 좀 약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특히 소부장 좀 조정받는 종목들도 있고 했는데, 저는 이 현상은 동시만기와 연관지어서 사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자이닉스를 땡겨놓으면 지수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 동시만기의 구조는 어떤 형태로 현재 외국인과 개인의 페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 현재 구간에서 지나친 상승을 외국인은 원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미 포지션 플레이를 잘 해와서 외국인 개인이 이번은 진짜 완전 갈린 게, 외국인은 어떤 상황이 돼도 수익이고요. 개인은 지금 어떻게 돼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명확하게 갈려 있는 상태고,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외국인은 지나친 상승을 그닥 원하지도 않는다. 지금 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기 이후에 IT가 다시 갈 가능성을 저는 일단 보면서 예측을 해보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